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에는 척화비 이제 문제. 척화비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개항과 이제 관련된 그때쯤에 굉장히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 예. 이것이 또 병인 양료 1866년에 병인 양료 1871년에 신미 양료 이거와 이제 관련돼 있죠. 예. 이 척화비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알죠. 척화비하면 흥선대원군, 경복궁중군, 흥선대원군, 서원철도 흥선대원군 전부 그렇게 하죠. 척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내용은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 흥선대원군은 신미양요가 끝난 뒤 병인양요 때 반포한 글을 새긴 1866년 병인양요 때 반포한 글을 새긴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건립하였다. 이는 통상수기 거부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건립하였다고 한 해가 1871년입니다. 이때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그런데 신미양요가 끝난 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교육에는 두 차례의 양요를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자, 여기 보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과거에는 쇄국정책이라 그랬습니다. 통상수교라는 것은 외국과의 통상외교죠. 이건 외교 업무거든요. 외교 업무를 왕의 아버지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예. 어림도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문제가 많네요. 그 나라란 게 그 체계가 다 있을 건데. 엄격했죠. 그죠? 예, 그래도 엄격했죠. 그 나라가 뭐 나중에 망하고 말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털이 엄격한 관료주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선이. 근데 저런 거 보면 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기에 모든 게 다 대원군이라고 말해버렸네. 그리고 이것도 있네. 신미양요 이후 여기도 보면 신미양요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하는 의지를 널리하였다. 서양과의 통상 거부, 통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외교 정책을 아무런 지위와 직책이 없는 왕의 아버지가 한다? 이것은 결국은 조선은 근본 없는 나라였다는 거죠. 교과서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조선 자체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본 없는. 네, 근본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승정원 일기에 보면 1871년이니까 이제 대왕대비 조시의 수렴청정은 이제 없을 때고 고종이 이 오랑캐가 화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화친을 하자고 통상을 하자고 우리 서로 거래 트자고 막 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도 막 내려올라 그러고 그래서 서세 동점이라 그러죠.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점점 잠식해 들어오는 서세 동점 시대에서 러시아, 미국 이렇게 오니까 프랑스 오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조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이 조선과 빨리 수교를 해서 다른 나라가 선점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조일수 조규 그때 가면 이제 할 텐데 수천 년의 예의를 지켜온 나라가 어찌 개나 양 같은 무리와 서로 화친한단 말인가. 비록 몇 년 동안 서로 대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렬히 끊어버리고야 말 것이니 만약 화친이라는 글자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 매국의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이게 1871년 4월 25일 이때가 신미양요 중입니다. 신미양요 중에. 예. 그리고 고종이 이것은 고종이 진강시의 영의정 홍순목과 이제 대화한 건데 고종은 이제 화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는 매국의 법을 시행하라. 하교하고 이를 조지에 반포하도록 했단 말이죠. 조지는 요즘에 말하면 관보죠. 예, 관보에. 관보에 반포해라.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서양 세력과 화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너는 매국노다 라고 이야기하라. 처벌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4월 25일 날 이 날짜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종로 거리와 각 도의지에 척화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에는 오랑캐들이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종로 거리와 각 도의지에 척화비를 세웠는데 세우고 있습니다. 신미양요 중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신미양요 이후에 세운 게 아니라 신미양요 중에 이미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구는 언제 만들었느냐? 1866년 병인양요 때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꼭 같은 문구를 써요. 예, 이 문구를. 지금 척화비는 많이 남아 있습니까, 국내? 그런데 뭐 다 묻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신미양요 일지를 보면 4월 14일 음력입니다. 4월 14일 날 강화도 쪽에 손돌목에서 이제 미군과 이제 조선군이 이제 충돌하고 4월 23일에 초지진 상륙 작전을 개시합니다. 미국이. 그리고 24일에는 덕진진과 광성보를 함락하는데 이때 의재현 장군이 이제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사를 하고 이 미군이 완전히 승리를 하고 그때 의재현 장군의 숫자기를 빼앗아서 이제 모함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모함으로 가죠. 그게 이제 예, 나중에 돌아오죠. 나중에 돌아오죠. 예, 예. 빌려준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영구 임대 형식으로 영구 임대를 빌려준 예. 거죠. 그 4월 20일 날 모함으로 가서 계속 조선 측에다가 오라고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그런데 25일 날 이때 종로 거리와 도의지 이제 척화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리고 5월 16일까지 조선에서 통상하는 뭐 어떤 사신이라든가 그 모함에서 미국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에이 안 온다 이제 포기하고 가자. 저게 이제 미국하고 처음 만난 겁니까? 예, 예. 평양에 배 들어오는 게 이 전에 이거는 신미양요죠. 예. 신미양요 전에 1866년에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제너럴 사건 평양에 들어와가. 예.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그게 이어진 첫 번째 만남이 예, 이게 예. 이제 군인하고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신미양요 이후라고 했는데 신미양요 때 이미 이미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척화비라는 것은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박정희 시대 때라든가 이때는 담화문을 많이 붙였죠. 국무총리 담화문. 그럼 맞습니다. 예, 대통령 담화문. 그 담화문 성격입니다. 이게. 돌에 새긴 담화문. 돌에 새겨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다 막 세웠죠. 그런데 신미양요 끝나고 갑자기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준비해 와서 이때 이미 세우고 있었죠. 자, 이제 76년도에 오상현의 상소를 보면 전하께서 정학을 지키고 사도를 배척하시며 내거리에 비를 세워 이렇죠. 전하께서 정학을 지키고 사도를 배척하시며 내거리에 비를 세워 양이가 침범하였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 행위다는 글을 새겨 만년토록 온 나라 백성에게 경계하셨으니 누구인들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전하께서 위정척사죠. 정학을 지키는 것은 위정이고 사도를 배척하는 것은 척사죠. 위정척사하시며 내거리에 이 척화비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만년토록 온 나라의 백성에게 경계하셨으니 원문이 밑에 있는 수개우 만년 팔력 신민이란 말이죠. 팔력이란 것은 팔도 전국이죠. 전국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년토록 이렇게 경계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척화비가 이제 다시 나오는데 양이 침범에 비전직하여 주하 매국 계하 만년 자손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는데도 비전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하는 것이요 주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친하는 경우는 처벌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계아 만년자손 나의 만년자손에게 훈계한다 가르친다. 절대 화친하지 말라. 화친하면 매국 나라를 팔아먹은 것과 똑같이 처벌하겠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병인년작 신미립 병인년에 지어서 신민년에 세웠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척화비를 과연
흥선대원군이 세웠을까? 담화문에도 마지막에는 국무총리 누구누구 도장 딱 찍죠. 도장도 뭐 인쇄돼서 나오지만은 도장 찍죠. 누가 이 담화문을 국민들에게 알리는지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누구, 박정희, 꽝. 이것도 담화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가 세웠는지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모르는데 개야 만년자손, 나의 만년자손에게 경계하노라. 자, 여기서 자손이라고 썼는데 백성들을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왕밖에 없어요. 왕이밖에 없어요. 예. 왕이. 예, 왕밖에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만약에 세우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영모죠. 영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학자들이 한문에 대한 깊은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원전을 아예 안 보여. 원전을 번역해 놓은 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미묘한 뉘앙스에서는 원전을 봐야 됩니다. 그게 힘든. 어느 원전이든 다 영어든 뭐 불어든 전부 다 미묘한 뉘앙스에서는 원전을 봐야 이게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근데 한문어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번역만 보고 그냥 설렁설렁.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역이 다 잘 됐느냐. 오역도 있거든요. 왜? 방대한 분량, 전문가들이지만은 방대한 분량인데다가 번역하는 분들이 사학자가 아니거든요. 한문 전공자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수 있고, 번역해야 할 것을 사람 인명으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인명인데도 번역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뉘앙스에서 아주 중요한 뉘앙스에서는 번역을 잘못해버리는 경우. 대표적인 게 탕평비 아시죠? 탕평비를 왕조실록에 보면은 입오 반수교상,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는 반수교란 달이 윗상자 쓰고 거기에 세웠다고 해놨죠. 해놨는데 왕조실록의 번역에 보면은 그 글자 그대로 반수교 위에 세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시대 때 반수교란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 위에 탕평비 같은 비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이 윗상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윗상자라는 것은 위라는 뜻도 있고,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도 있고, 진상하다 할 때는 바친다는 뜻도 있고, 임금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디 주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강상풍월 하면은 강 위의 풍월이 아니라 강가에 사는 풍월이거든요. 큰 차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 만년자손할 때 자손이 임금만, 국왕만 쓸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은 그는 오역을 하고 흥선대원군이 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왕만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면은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세울 수 없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금 원래 교과서입니다. 예. 천재교육, 군성출판사, 비상교육에 있는 이 척화비가 다 똑같죠, 모양이. 이게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성지에 가면은 이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조품입니다. 원품이 아니고. 예. 두들면 FRP를 만들어가지고 두들기면 둥둥둥둥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교과서에 지금 실어놨습니다. 원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품은 청파동에 있는 수녀원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청파동 예. 수녀원 안에.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마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누가 그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거기 있다고, 원본이. 근데 절두산 성지에는 이 원본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블로그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청파동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을 여행해 보니까 네. 그렇게 역사가 짧은 나라지만 네. 데이터베이스가 광범위하게 돼 가지고 네. 그 히스토릭 메이커 길가에 조그만 것도 다 네. 그게 사진하고 설명하고 그게 웹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여행자들 가운데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면서 그거 조사해 가지고 가면서 차길 옆에 잠시 들릴 수 있는데
척합이가 어디에 있는 것도 그게 다 정리가 안 돼 있네. 잘 안 돼 있고 지금 뭐 척합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 보면 척합이 서울 마포라고 하면 돼 있죠. 마포 합정동 그 절두단 성지에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이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국 척합이의 건립 주체는 국왕인 고종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세울 수 없죠. 흥선대원군이 인력 동원해서 공사 감독으로 가서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세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통상 수교 정책은 국왕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걸 흥선대원군이라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한다면 이거는 저는 가끔씩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연구자냐? 다 박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 중에 이미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신미양요 이후에 뭐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삼종 교과서에 실린 척합이는 뭐 가짜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네, 보니까 뭐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 예, 심각합니다. 이거는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드러내. 전체를 완전히 다 개조해야겠네. 네, 완전히 다 개조하거나 드러내거나. 그 근대사에서 흥성대원군이 지나치게 이제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예. 몫이 큰 건 좋은데 뭐 사실관계만 맞으면 사실이 다르니까. 사실이 전혀 아니니까. 참. 그러니까 환상 속의 인물이에요. 환상 속의 인물. 보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속극 보고 소설 보고. 그렇게 또 이런 부분에 기반을 두고 또 작가들이 예. 그 대본을 쓸 거니까. 예, 그렇죠. 그 계속 정폭이 돼가지고 예. 뭐 성역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 있는 강사들은 나와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별소리 다 하는 거죠. 특히 또 현직 교수도 EBS 아예 나와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서 뭐 40~50분 더 강의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 나온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용기가 생길까? 하기야 뭐 모르면 또 용기가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꾸준히 또 지적하면 하나씩 사라지면서 또 예. 고쳐져야겠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